법인과 법인 아닌 자가 다르기 때문에 1, 2, 3번은 꼭 알아주시고 나머지도 이제 차차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세 가지를 알았어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뭔지, 시가 인정액이 뭔지, 시가 표준액이 뭔지를 알았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제 적용되는지를 정리할 겁니다. 즉,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얘가 적용되기도 하고, 얘가 적용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임의하겠다는 무상 같은 경우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이 등장할 여지가 없고요. 예, 그걸 확인합니다. 자,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매매 등 유상 승계 취득은 자, 원칙이 뭐예요? 당연히 사실상 취득가격이에요. 알았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사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 실제로 좀 지급할 금액이에요. 지급한 금액, 지급할 금액 포함해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수가 있겠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때는 뭐로 가야 해요? 시가 표준으로 갑니다. 왜?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 매매 등을 떠올려보세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면요.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게 되면 원칙이 뭐예요? 시가 인정액이고요. 시가 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 표준액이에요. 이 부분도 개정됐어요. 옛날에는요, 부당행위나 계산에 해당되면 뭘로 갔어요? 그냥 시가 인정액 끝이었거든요. 근데 시가 인정액은 앞서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공매가액이 말이죠. 그죠? 이건 산정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없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 보충 규정이 필요했는데 이게 없었어. 작년까지는. 그래서 작년 말에 개정된 겁니다. 올해 개정된 겁니다. 올해 개정됐다고 보시면. 시가 인정액을 모르면 뭐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갔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다. 이 부분이 개정된 거예요. 이 부분이. 이 가로안이 노란죠. 가로안이 새로 들어온 겁니다. 옛날에는 이 가로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시가 인정 가로안은 뭐예요? 시가 인정액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가 표준액 가지고 따진다. 자, 근데 잘 보세요. 특수관계인과 이야기입니다. 특수관계인이니까 이 사람은 가까운 사람들단 말이야.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죠? 장난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낮게 시가 인정보다 낮게 사는 거예요, 높게 사는 거예요? 역시 낮은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법이 생각하기에 너무 낮으면요, 좀 낮이지 않는데 너무 낮으면 그건 부당하다고 보고, 그렇잖아요? 세금을 안 내려고 세부담을 피하려고 너무 낮게, 그죠? 취득한 걸로 보면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을 어쩐다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가겠다는 거예요? 시가 인정액으로, 그죠? 취득가격, 가세표준을 정하겠다. 규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봐봐요. 자, 이번에는 뭐예요? 시가 인정액하고 뭐가?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비교해가지고 낮으면 이 말이야? 낮으면. 만약에 5억이고 앞서 2억이라면 자, 규정을 따르면 하나가 뭐야? 역시 3억 이상이거나 또 하나가 뭐예요? 100분의 5조 5%예요. 뭐야? 시가 인정액의 5%입니다. 30%가 아니에요? 네? 네? 만약에 5억이면 얼마예요? 시가 인정액 5억에 5%니까 얼마인가요? 네? 2억 5천? 2억 5천이 나와 있어. 2,500. 2,500이죠? 10%가 5억이죠? 10%가 5천만 원이죠? 5%니까 절반? 2,5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 둘 중에 하나 해당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건 얼마예요? 지금 3억이잖아요. 차이. 그죠? 이 경우는 뭐예요? 3억 이상이니까. 그죠? 부인이 되고 뭐예요? 이걸 부인하고 뭘로? 시가 인정액이 가표가 되겠죠? 됐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3억이면 역시 2억인데 역시 뭐야? 3억 이상은 아니지만 2,500만 원 이상이니까 역시 부인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4억이면
4억이어도 차익이 1억이죠. 3억 이상은 아니지만 2,500 이상이니까 역시 부인되고 시가 이제 5억이 과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앞서 뭐가 좀 비교를 하냐면, 그냥 지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앞서 어떤 규정이 있었어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의, 그죠? 매매의 경우는 뭐로 본다겠어요? 원칙이 무상인데, 얘가 유상인데, 이런 비슷한 경우는 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또 무상이라 그랬죠. 그죠? 그 이야기가 맞물려 있어, 실은 이게. 왜냐면, 과표가 뭐예요? 무상이면. 무상이면 뒤에 배우지만 뭐라고? 시가 인정이 있거든요. 예? 이건 봐봐. 이건 유상이지만 시가 인정으로 하는 케이스죠. 이게 마치 무상과 같이 취급하겠다는 가 되거든요. 다만 이제 봐봐요. 차이가 뭐냐면, 부부나 직계 조미식도 특수관계자죠. 특수관계자 중에서 특이죠. 그때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 차익을 더 크게 벌린 거야. 앞에는 얼마였어요? 이건 5%잖아요. 그게 몇 프로예요? 30%니까. 그래서 특수관계자는 뭐라고요? 이 금액을 크게 30% 이상이거나 규정을 했어요. 예. 예? 더 커야 해요. 예, 거기 더 커야. 아무튼 앞에 규정하고 비교됩니다. 이 부분이 다른 계적이 아니라 이 가로가 들어온 거예요. 시가 인정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보충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들어와야 할 규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불비한 규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충해 놓은 겁니다. 케이스 나오면 좀 정리하시고, 지금 이 부분이 차이가 있잖아요. 앞에 그 부분과 한쪽은 100분의 30이고 이건 100분의 5니까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비교해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하시고. 자, 이건 무상입니다. 무상은 딱 상속은 뭐예요? 곧바로 뭘로 가요? 시가 표준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예? 근데, 자, 증여는요? 증여는 원칙이 뭐예요? 시가 인정액이에요. 시가 인정액. 그러니까 방금 이제 부당이익 계산 부의 이 경우가 시가 인정액이니까, 그죠? 그잖아요? 이 경우가 시가 인정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유상이지만 결국 뭐예요? 증여와 똑같이, 그죠? 무상으로 본다 개념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은. 예. 유상에다 규정해 놨지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 돼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시가 인정액이 되기 때문에 증여와, 그죠? 같이 정해진다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작잖아요. 1억 이하면요. 금액이 작으니까 이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선택을 해요. 나는 시가 인정액하고 시가 표준액. 일반적으로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 뭐가 작겠어요? 당연히 사실상 취득가격보다 차이는 일까요? 사실상 취득가격, 부동 표시 안 했는데 사실상 취득가격과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있으면 사실상 취득가격과 시가 인정이 어쩌겠어요? 이쪽이 좀 그러겠죠? 얼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얼추. 예? 얼추. 그러나 일반적으로 작다 보고요. 시가 인정액과 시가 표준액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꼭 그런 법 없단 말이에요. 그죠? 꼭 그런 법 없잖아. 그래서 1억 이하인 경우는 뭐라고요? 납세자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대로 정해하시면 됩니다. 봐주겠다. 1억 이하니까. 그 다음에 시가 인정액으로 가는 경우는 뭐가 필요해요? 산정이 어려울 수가 있죠. 네? 모를 수가 있단 말이야. 매매 사례 등이 없다면 어쩔래? 그래서 여기는 보충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시가 표준액. 아무튼 시가 인정액 산정이 어렵다면 뭐예요? 맨 마지막은 최종은 뭐예요? 시가 표준액으로 정해집니다. 자, 부동산 등 원시취득이나 건축물 개수. 자, 뭐 보여요? 부동산 등 원시취득이니까 뭐예요? 건축이 보이고 토지의 조성이 보이죠? 네? 공사가 보여야 합니다. 개수도 뭐예요? 공사하는 거죠, 결국. 공사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원칙이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격이니까 뭐예요? 이게? 공사 원가예요, 공사 원가.
확인되는 공사원가입니다. 재료비, 노후비, 경비 등 이런 확인된 공사원가를 말합니다. 근데 법인의 경우는 장부를 만들기 때문에, 알았어요? 당연히 확인이 되는데, 이 법인이 아닌 자가 원칙취득한, 건축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개인이다 보니까. 그때 보충 규정은 뭐예요? 그때는 또 시가 표준액으로 갑니다. 자,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도 뭐가 보여요, 여러분? 지목 변경도 뭐가 보여야 해요? 지목 변경하면 뭐가 보여요? 지금 뭐가요? 임야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대지로 바뀌는 거니까 뭐가 보여요? 공사가 보이죠? 응? 막 산 깎고 보이잖아요. 공사원가가 보여야 합니다. 이 개념이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액 개념이에요. 그래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액, 공사원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 같은 경우는 역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때는 뭐예요? 뭘로 가야겠어요? 시가 표준으로 가야겠죠? 이때 시가 표준액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이게 변경 전이죠. 이게 변경 후입니다. 그래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 변경 후 시가 표준액. 그 증가한 가액이, 그죠? 가표가 돼야 되니까 이 차이예요, 차이. 만약에 변경된 시가 표준액이 1억이었고요. 변경 후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2억이었다라고 하면 얼마예요? 3억이라. 그럼 얼마예요? 2억이다. 이야기를 하고자 하거든, 이거 하겠죠? 이걸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뭘요?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차익을 말합니다. 그대로 이렇게 조문에 이렇게 쓸어놨습니다. 그 뺀 금액을 2억을 갖다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을 만드는 거? 아니, 이 가표로 한다고. 이걸 2억을 다 시가 표준액이지. 이 차이 2억을 가표로 봐서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을 한다 이 말이 지금. 네. 그리고 이거 세율은 몇 프로예요? 간주취득 하나같이 2%예요. 2%. 뒤에 배워요. 자, 그 다음에 자, 과세표준 관련해가지고 면세점 제도가, 면세점 제도가 있는데요. 얘는 앞서 과세표준이 얼마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낮아요. 취득가액이 너무 낮아. 그러면 부과하지 않겠다 규정입니다. 그래서 얼마요? 50만 원 이하. 50만 원을 포함해요. 50만 원이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봐보세요. 취득가액이 50만 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할부 금액을, 연부 금액을 얼마로 쪼개는 거예요? 연부 금액을 얼마로 쪼개는 거야? 50만 원으로 쪼갤 수 있겠죠.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라 그랬어요? 연부 금액이죠. 그러니까 할부 금액을 50만 원 이하로 쪼개가지고 할부하게 되면, 연부로 하게 되면 어쩌겠어요? 면세점이니까 과시 않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부 취득을 어떻게 판단해요?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판단해라가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됐어요? 연부 취득은 뭐야? 연부 금액이 아니라 뭐야? 할부 금액이 아니라 뭐로?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로 판단한다고 돼 있어요. 이해돼요? 네. 할부금을 50만 원 이하로 쪼갤 수 있다니까. 이거 악용하면. 네. 자, 이번에는 이걸 또 악용하는 거예요. 토지나 건축물, 토지를 취득하는데요.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50만 원씩 사는 거지. 토지를 사는데 50만 원씩 사는 거야. 자, 50만 원어치 사서 토지를, 그 다음에 또 50만 원어치 사는 거 옆에 거. 또 50만 원어치 사는 거 이렇게. 또 50만 원 사는 거지 이렇게. 네?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1년 이내에 인접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할 때는 한 건으로 봐요. 응? 한 건으로. 한 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야? 50만 원치 취득했죠? 그 옆에 거 샀잖아요. 이거 살 때는 물론 과세 않겠지만 1년 이내에 이거 사면요. 얼마로 보는 거야? 이거 하나로 보니까 얼마? 100만 원이니까 과세하겠다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아시겠죠? 네. 방법은 있다 그랬죠. 1년 이내에 인접한 걸 사면 과세 않겠다고 했으니까 1년 지나가지고 사면 돼요. 무슨 말이야? 이거 산 다음에 이걸 1년 이내에 살 때가 합친단 말이에요. 합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걸 1년이 지나가지고 사면 그럼 가능하지, 그죠? 1년을 초과해가지고 1년을 초과해서 옆에 걸 샀잖아요. 이러면 뭐예요? 이때는 그죠? 따로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있어요. 다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예? 1억짜리 토지를 만약에 1년 지나서 50만 원씩 사게 되면 몇 년이 걸려요? 1억짜리 토지를 사려고 해. 근데 50만 원씩 1년 지나서 사고 하면 몇 년 걸려요? 20년이면 할만하지. 200년 걸 200년. 예? 1억을 50만 원 나누면 200이 나와. 200년 걸린다고. 할 테면 해봐라, 시기. 할 테면 해봐라. 그러니까 1년 이내면 1년 이내면 충분하다. 알겠죠? 예. $50만 원 이하다. 연무금액을 총액 가지고 판단한다. 인접한 토지 건축을 할 때 1년 이내에 하나로 봤어. 그죠? 면세점 적용하겠다 이야기. 아마 이것들 자주 읽으셔야 이렇게. 알겠죠?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내가 가능하면 이제 법 조문을 옮기려고 하긴 하지만. 자, 시험이니까. 이렇게 되죠.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의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전후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일건후 토지 취득 또는 일부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 면세점을 적용한다. 책에서는 어디서 나와요? 좀 이따 나와. 체크해 줄게.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 128페이지라고. 안 나와요? 128페이지 없나? 나와요. 네? 나와요. 그게 나오잖아, 거기. 네. 이게 법문이에요, 법문이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율로 갑시다, 세율. 근데 세율도 좀 복잡하거든요, 이게. 좀 더 한번 외워야 합니다. 세율을 무조건 외워야 해요. 네. 세율은 외워야 한다, 아시고. 그러니까 시험장에 갈 때 좀 든든해요. 세율을 암기하고 들어가야. 설령 시험이 안 나오더라도, 알았어요? 암기하고 가야 그나마 든든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 취득세와 등록세의 통합 과정을 또 이해를 해야 해요. 취득세 세율을 공부할 때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진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 2011년에 이제 개정되면서 그러니까 취득세와 등록세 일부가 합쳐진 겁니다. 등록세 다가 아니라 취득세하고 등록세 일부가 합쳐져서 지금 현행 취득세가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옛날에는요. 다 옛날이긴 하네. 구취득세는 부동산 가지고 설명할게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2%였어요. 무조건. 자,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을 원시 취득하나 승계 취득하나 유상 취득하나 무상 취득하나 뭐예요? 무조건 다 2%. 딱 단일 하나세율이었어요. 그리고 등록세는요. 자,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나왔고요. 등록세는 그 부동산 취득하면 소유권 등기해야겠죠. 예? 원시 취득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겠고, 매매 등 승계 취득은 이전 등기를 해야 할 겁니다. 소유권 등기를 하면요. 알파란 말은 다양했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등기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 원인에 따라서 매매는 상속은 증여일 때는 각각, 알았어요? 따라서 이 세율은 다양해서, 알파란 말은 다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그 예의 등기도 있겠죠. 면허세가 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옛날 이야기를 해볼게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알았어요? 등기를 하게 되면, 자,
무슨 세가 나와요? 라고 하면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했다고. 그럼 무슨 세가 나오냐고. 응? 뭐가 나와요? 취득세가 나오고 또 등록세가 나오고 이 말이야. 옛날에는 취득세, 등록세 각각 나왔어요. 두 개가. 근데 봐봐요. 이걸 합쳐버린 겁니다. 이걸.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텐데 당연히 이거죠. 이걸 각각 내니까 이 번거롭고 다 이거 내고 이걸 안 하고 이거 내고 안 하고 하단 말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통합해가지고 취득하고 등기하면 무슨 세를 내는 거야 이제?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하나만. 그러면 이 세율은요, 종전과 똑같이 부담을 시켜줘야겠지. 그 세율 자체가 종전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예요? 2%에다가 그 취득, 소유권 등기 원인에 따라서 뭐예요? 다양한 이 세율이 합쳐져서 현행 취득세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거 배경 아시겠죠, 일단? 네. 그래서 앞으로는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등기를 하면 무슨 세를 냅니까? 무슨 세를 내요? 취득세만 낸다고 해야 해요? 등록세 낸다면 안 돼요? 물론 예의가 있어요, 예의가. 그 뒤에 배우고, 일단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예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외 등기가 있겠고요. 그죠?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뭐 차량도 있고, 뭐 선박도 있고,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뭐 관심이 없지만, 법인 등기도 있고, 막 잔뜩 있는데, 얘가 이제 소유권 등기가 날아가 버렸죠. 혼자 있잖아요. 이거 껍데기만 남았거든. 그래서 얘하고, 알았어요? 옛날 면허세가 합쳐집니다. 예? 이게 좀 허전하잖아. 그래서 구 면허세하고 결합을 해요. 예? 이렇게 이혼하고 결합을, 재혼해.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세에다가 면허세 합쳐지게 돼. 등록 면허세라는 세가 들어가. 여기서 우리는 그래서 공부할 건 뭐예요? 등록세예요, 면허세예요? 그 등록 면허 두 가지가 있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있어요. 그다음 뭐예요? 그다음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아예 공부하지 않습니다. 면허에 관한. 우리는 굳이 공부하면 뭘 배워요? 굳이 배운다면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배워요. 알겠죠? 배경. 그러니까 중요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기 때문에 크게 내용은 없지만 아무튼 등록세에서 소유권 외 등기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 외. 일단 물건들이 있거든요. 전세권, 지상권 뭐 등등, 저당권 이런 것들을 등기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해요. 이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거. 예. 소유권이 넘어갔고. 예. 그럼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현행 취득세 세율은 뭐예요? 옛날 취득세 세율 얼마? 2% 단일세율에다가 옛날 등록세, 그죠? 다양한 그 등기 원인에 따라서, 취득 종류에 따라서, 등기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세율이 합쳐진 것이다. 아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자, 세율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표준세율이 뭐냐면 방금 했던 거야. 표준세율이 구취득세율 세율이에요. 구취득세 몇 프로예요? 2%하고 구등록세 뭐예요? 알파 세율을 우리는 표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용어 정리입니다. 이 2% 있죠? 구취득세 2%. 네? 구취득세 2%를 뭐라고 하냐면 2%를 우리는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 구취득세 2%를 뭐라고 본다고요?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중과세율이 아니라, 알았어요? 이건 기준세율인데 앞에다가 중과란 말 붙인 거예요. 중과 기준세율.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표준이기 때문에 얘는요, 일반 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이고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50%니까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자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 세율이잖아요. 표준세율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어요. 이 세율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봐요. 이거 말고요. 중과세율이 있어요. 중과세율은 취득 중에서 달갑지 않은 취득 있죠.
예? 달갑지 않은 취득은 이 표준세율의 몇 배로, 여기다 뭐요? 몇 배로 부과합니다. 몇 배로, 몇 배 붙이겠다. 표준세율이 뭐예요? 몇 배 해가지고 무겁게 하겠다가 중과세율, 중과세. 단순 고율이 아니라 그 규정 자체가 몇 배로 표현된 거예요. 몇 배. 몇 배로 적용하라. 이게 이제 중과세율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건요, 그 전부터 있어요. 개정 전, 통합되기 전후 다 있어요. 다만, 이 중과세를 적용하다 보니까, 세율 적용하다 보니까 봐봐요. 옛날에는 뭐 하면 되겠어요? 봐봐요. 취득세는 사치성 잘 취득하잖아요. 사치성. 뭐, 고급 월악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게 고급 사치성이거든요. 이걸 사면, 이 2% 5배였어요.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몇 배? 5배 이렇게 하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표준세율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표준세율이 어떻게 됐어요? 2%가 아니라 여기다가 옛날 취득 등록세 세율이 합쳐져 있잖아. 여기다가 5배 하면 뭐 또 5배가 돼버리는 거야. 등록세, 구등록세 세율도 5배가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규정하는데 2%를 받아가지고, 알았어요? 받아가지고 법에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를 이야기할 때, 이런 중과세율을 정할 때, 이걸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작을 하거든요. 종전처럼 5배가 되도록. 그래서 이걸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하는 거야.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대충 알아듣겠죠, 배경은.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볼게, 한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치성 재산은 오선주시를 떠올리면 오선주시가 사치성이거든요. 고급 월악장하고 고급 선박하고 고급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골프장. 예? 골프장에 오선주 씨가 골프 치는 이야기를 떠올리면 돼요. 골프장에 오선주 씨 4개예요.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은 막 나이트클 같은 거야. 예?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이 중에 이제 나머지는 그런 일 하면 되고요. 고급 주택은 주택이니까 좀 범위를 가볍게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가볍게. 아무튼, 봐보세요. 일단 이걸 일단 받아야 하잖아요. 표준세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봐봐. 규정할 때 표준세율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자, 봐봐요. 이걸 그냥 여기에 5배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려요? 얘까지 5배가 돼버리잖아요. 등록세, 옛날 구등록세까지.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표준세율에다가 봐봐요. 여기서 이것만 받아요. 이것만. 그죠? 중과 기준세율이 기준이잖아요. 이게 구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2%죠. 여기에 몇 배를 해야 할까? 답해보세요. 몇 배를 해야 되겠어요? 몇 배를 고방한다 했잖아. 몇 배를 해야지 5배가 돼요. 옛날에는 2%에 몇 배였다고요? 옛날에는 단일세 취득세가, 그리고 사치성 재산, 골프장이 오선주 씨는 얼마? 2%에 5배를 매겼다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표준세율은요, 그 등록세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규정을 하긴 해야 하잖아. 똑같이 효과가 나오도록. 알겠죠? 그래서 표준세율에다가 일단 내야 하잖아. 합쳐졌으니까.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구취득세 세율 2%죠. 여기에 몇 배를 해야 5배가 되는 거야? 네? 몇 배? 여기 표준세율에 이미 2%가 이미 하나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몇 배만 하면 되겠어? 무슨 3배야? 5배라니까. 여기 표준세율이 뭐야? 2%에다가 알파세율이니까 여기 2% 있잖아. 그럼 여기 이게 2%잖아. 5배가 되려면 몇 배가 되겠어? 몇 배? 이게 1배잖아. 이게 1배. 그럼 몇 배가 돼야겠어? 4배가 돼야지. 야, 이거 어렵네. 4배가 돼야지. 그럼 결국 2% 5배가 된 결과가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 사람에 따라서 이게. 자, 봐봐요. 다시 한번. 옛날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취득세가 단일세율 몇 프로 했다고요? 2%만 매겼고, 그 취득 중에 골프장 오선주 씨는 뭐예요? 차치성이니까 2%의 몇 배?
5배를 물렸어. 그러니까 2%, 5배, 아예 세율을 생각해봐. 몇 %야? 10%를 얘기해, 10%를. 알겠죠? 5배니까. 자, 그럼 10%라고 이제 알았어. 그럼 그 10%가 똑같이 매겨야겠잖아. 근데 규정이 지금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법에 규정을 할 때 어떻게 규정하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잖아. 근데 법은 이 중과기세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10%가 되도록, 그죠? 배율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표준세율에다가 기본이잖아. 여기다가 뭐예요? 중과기세율, 옛날 취득세 세율 2%에 몇 배를 해야, 그죠? 10%가 될까, 이 말이야. 그 골프장 오선주 씨한테는 몇 배? 4배가 돼야겠지. 그래야지 1배, 2배, 3배, 4배, 5배가 되겠지. 4배에다가 5배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요? 이렇게. 이 구조를 이해하면 나머지도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 그 중과세율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어려우면 그러려니 하셔. 예? 왜냐면 이게 중과세율은 우리 시험에 거의 이제 안 나와. 10년 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 특례세율도 이게 통합되면서 나온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설명 안 할 수가 없어. 이 배경을. 봐봐. 특례세율은 뭐냐면요. 지금 표준세율은 어떨 때 적용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뭐 할 때? 등기할 때 나오는 세율이죠. 근데 취득의 형태에 따라서는요. 취득은 아니고, 알았어요? 등기만 할 수도 있고요. 네? 취득세 안 내고 이건 취득이 아니고 근데 등기를 해야 할 경우가 있단 말이야. 케이스가. 또 반대로 뭐야? 취득세만 취득이고 등기를 안 할 경우도 있다고 반대로.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이 규정은요. 취득과 동시에 뭐예요? 등기를 한 경우에 소위 그 등기를 한 경우에 이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케이스가 얘는 취득은 아니야. 근데 뭐예요? 등기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이걸 적용하면 안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케이스에 따라서요. 취득은 맞아. 근데 등기할 것은 아니야. 이 경우라면 이거 적용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 특례세율이에요. 그 특례세율도 지금 알 수가 있어요. 봐봐. 자, 이 경우는 어떤 걸 적용해야겠어요? 등기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하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옛날 등록세 세율만, 알파 세율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요? 이걸 규정할 때 역시 이미 표준세율이 있잖아요. 이 표준세율 가지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특례세율이 2개가 있거든요.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지금 표준세율에서 이 등기에 대한 부분만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서 표준세율의 뭐야? 이건 뭘까 못이요? 2% 알파 수율이 합쳐진 거죠. 여기서 뭘 빼야겠어요? 취득에 대한 2%를 빼야겠어요? 알파 수율을 빼야겠어요? 이걸 빼야겠지. 이걸 뺀단 뭘 빼는 거야? 2%를 빼는 거, 2%를 뭐라 한다겠어요? 중과 기준세율을 한다겠죠? 그래서 이 표준세율에서 뭘 뺀다고요? 2%를 뺀다는 이야기를 뭐예요?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돼 있어. 2%를 말합니다. 취득세 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게 특례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통합 과정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취득이 아니고 등기를 해야 할 경우. 예. 취득이 아니야. 사실상 취득이 아니야. 무주택자가요. 집이 없는 사람이 상속으로 집을 사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야? 취득세에 안 매게 된다는 거야. 취득을 보지 않아. 예? 무주택자가 이때문가 아버지랑 아들이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은 거야. 아버지 명의 집인데 이런 거 생각하면 돼. 이런 경우는 취득했다고 볼 수 없지 않냐? 취득은 보지 않고 다만 뭐야? 아버지 명의에서 누구로? 아들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하잖아. 그래서 이 부분만 내게 하겠대. 하겠죠. 그러면 표준세율 매기면 안 되지. 이거 빼줘야 하니까 표준세율에서 얼마?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아시겠죠? 힘들게 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취득은 맞아. 등기할 것은 아니야. 취득은 맞는데 등기를 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이런 경우는 자, 뭘 적용하면 되겠어? 봐봐요. 옛날 취득세 부분만 과시하면 되겠지. 이거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규정을 할 때. 2%만 적용한다는 이야기죠. 뭐라고 하면 돼? 2%를 뭐라고 한다고? 구취득세를?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되겠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래서 특례세율 두 가지가 있어요. 다만 이건 아래. 특례세율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중과세율은 복잡하긴 한데 이건 경우에 따라 생각도 가능해요. 어려우면. 예. 아마 특례세율은 좀 아래야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취득은 취득인데 등기를 하지 않을 것 대표가 간주취득이에요. 간주취득은 뭐야?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네? 취득하고 소유권 등기해서